네, 안녕하십니까. 강남 세브란스병원 비만대사술센터의 안수민입니다. 그동안에는 환자분들 입장에서 비만대사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환자분들이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근거들은 어떻게 마련이 되고 이런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서 환자분들한테 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근대의학의 근간, 현대의학의 근간이 되는 근거중심 의학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개별 환자의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의사가 결정이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최선의 증거를 의사 양심대로 명시적이고 신중하게 선택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떤 치료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구 결과에 대한 통계학적 검증이 필수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갖고 하느냐? 근거의 질과 거기에 따른 등급들을 매기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현실에서 가장 가능한 최선의 치료법을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신약 A가 있다고, 신약이 나왔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약이 이제 이론적으로도 완벽해 보이고, 시험관 레벨이나 아니면 동물 실험에서도 성적이 매우 좋았다고 이제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병으로 어떤 관련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얼른 이 기적의 신약을 이제 복용하고 병을 치료하고 싶어지겠죠.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대부분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효과가 없다고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도태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근거 생성 과정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근거들의 수준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이제 레벨 오브 에비던스라고 하는데 각각의 다른 수준의 연구 방법의 상대적인 신뢰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피라미드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최정점에는 지금 여러 환자분들이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이 적용받고 있는 치료법,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그 치료법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가이드라인이 이 근거 수준의 최정점, 피라미드의 최정점에 있게 됩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형성하는 바로 직전 단계가 무작위 임상 배정을 근거로 한 체계적인 문헌 고찰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메타 분석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단계들을 형성하는 것들이 전향적인 이제 코호트 연구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후향적인 환자 대조군 연구가 그 밑에 수준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근거로 거의 사용되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증례 연구나 증례 보고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동물 연구나 시험관 연구는 임상으로 쳐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근거 수준 피라미드에 어디에 해당되는 치료법이냐 또는 약물이나 등등을 가지고 근거 수준이 정해지는 거고 그 근거 수준을 근거로 신뢰성을 가지고 환자분들한테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효과뿐만이 아니라 합병증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고려할 점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맨 아래 단계가 사실은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근거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대조군 연구도 굉장히 좋은 신뢰성 있는 연구지만 후향적 연구라는 것 때문에 환자한테 직접 적용하는 데는 근거로 거의 쓰이질 못합니다. 증례 연구, 누가 어떻게 했더니 좋아졌더래다. 이거는 뭐 거의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디어나 배경 지식, 소위 전문가 의견 같은 것들은 매우 낮은 수준의 임상적 근거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근거의 축에 들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툭하면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뭐뭐의 좋은 치료법, 또 뭐 특효약 개발에 관한 뉴스, 그거에 대한 탁월한 경험 효과 뭐 등등, 그 다음에 경험론적인 치료법들, 오랫동안 잘못 굳어진 그런 관행이나 뭐 관습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마케팅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요.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관념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죠. 의사들은 이런 거를 가지고 환자들한테 적용하지 않습니다. 절대. 만약에 그런 의사가 있다면 의사였을 자격이 없는 거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의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론이나 경험적으로 사용해 오던 치료법들도 이제 모두 검증을 거친 후에 통계학적 의미를 반드시 가지는 유의한 치료법으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받고 그게 표준 치료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임상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치료법 모든 것은 그런 과정을 거친 거죠. 비만대사 수술도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비만대사 수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술을 해놓으면 그 영구적일까? 예, 영구적일 것이야. 뭐 영구적이었어.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추측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20년 동안, 20년 동안 대규모 코호트를 운영하면서, 이거는 이제 스웨덴 데이터입니다. 대규모 코호트를 연구하면서 결국 그들이 20년 전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고, 수술을 받지 않고 내과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20년 동안 추적을 한 거죠. 그 결과를 단 하나의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환자분들의 노력과 연구자들의 노력이 포함됐는지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서 보시면 20년 결과를 보면 내과적인 치료군에서는 거의 체중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도 표준 수술 중에 하나로 대우를 받고 있는 루아의 우회술인 경우에는 체질량 지수가 마이너스 실체중 기준으로 했을 때 26, 7 정도 수준으로 빠진 것으로 유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100kg짜리 수술을 했더니 20년 후에 75kg을 계속 유지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무작위 배정 비교 연구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군의 효과를 비교한 무작위 배정 연구입니다. 자, 보시면 세 그룹이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맨 밑에 두 그룹은 수술군입니다. 시작점은 체질량 지수가 36 내지 7 정도의 그룹입니다. 그런데 수술군에서 많이 마이너스 10 정도 돼서 26에서 27 사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2개월, 1년 후 평가에서. 그리고 매우 강화된 내과적 요법, 운동과 식이요법과 심지어 약물까지 사용한 그런 그룹에서는 단 2 정도 감소를 했죠. 통계적으로 수술 전과 후를, 치료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전혀 통계적 의미를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 그래프는 비만 대사 수술 결과의 지속성에 관한 겁니다. 5년 추적 결과죠. 1년이 아닙니다. 5년 동안 환자 책임지고 추적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과적 치료와 외과적 치료군이 현저한 체중 감소 차이가 있습니다. 내과적 치료군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강화 효과, 강화 치료를 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수술 그룹은 37에서 44, 적게는 18에서 23% 정도의 감소를 갖고 온 거죠. 이거는 무작위 배정 연구들을 다 그 당시에 그 시점에 모아서 그 결과들을 비교하는 연구 방법론 중에 하나이고 최고의 신뢰도를 제공합니다. 수술 그룹과 비수술 그룹의 체중 감량 효과를 비교를 한 건데,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수술 그룹과 비수술 그룹의 체중 감량 효과는 실체중으로 비교했을 때 이 체중 그룹에서 마이너스 25kg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퍼센트를 계산하게 되면 약 30% 정도의 차이가 아마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속성 여부는 이미 이전 설명에 보여드렸던 그런 그래프에서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이드라인 제시되는 수술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지속성이 있다는 이 한 줄로 표현되는 이 세 가지 개념은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이 모여서 가이드라인에 올라오고,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의 한 줄로 딱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앞서 질문 드린 대로 비만대사 수술을 의사가 권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그런 단순한 질문에 여러 가지가 쭉 나열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에 접근하는 방식은 근거 중심 의학에 기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 비만대사 수술을 근거 중심 의학의 측면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결과는 비만대사 수술은 이제 비교 불가한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 그리고 동반 질환 개선 효과에도 동일한 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 효과는 가장 중요하게도 지속적이다. 그리고 심지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입니다. 다양한 내과적 치료 방법을 동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수술을 얼른 선택을 하시는 것들을 이런 근거를 가지고 권고를 드리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